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파 TRT UFC 섹시입니다. 자, 이번에 UFC 308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푸시픽을 이번에 했거든요. 제가 역대급으로 굉장히 예상을 하기 힘들다,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틀렸을 경우 욕을 덜 먹는 쪽으로 픽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푸시픽으로 할로웨이 씨를 픽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틀렸는데 욕을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전략은 뭐 좋게 통했다만, 하지만 또 이제 또 할로웨이 팬분들은 제가 원망스러울 수 있죠. 뭐 니 때문이다, 니가 펠레 아니냐, 니가 할로를 픽해가지고 진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푸시픽을 했는데요, 좀 살짝 좀 무적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프를 응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토프가 이기면 꿀이고, 그것도 뭐 만약에 토프가 져도 뭐 할로픽 했는데요, 저 할로픽 했는데요, 저 무적인데요, 예,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적 푸시픽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푸시픽은 안 하도록 뭐 웬만하면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로웨이가 처음으로 KO패를 당했는데,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난 경기 게이츠전에서 KO를 당했더라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KO 충격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뭐 할로가 피떡된다, 할로가 퍼거슨화가 될 것이다, 할로가 처음으로 떡시신당한다, 이런 평이 많은데, 막 저만 유일하게 막 할로 뭐 게이치 뭐 핵밭도 아니다, 할로웨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일단 할로웨이가 뭐 별로 맞을 일도 없을 거고 압도적으로 무난하게 이긴다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 흘러갔지만, 근데 만약에 뭐 한 방 먹고 떡시신 당했으면 그 경기는 좀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KO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로가 만약에 KO를 당하는 경기가 있다면 그게 이 경기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할로가 이번에는 진짜 좀 피니시를 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1라운드에 초살이 안 났지 않습니까? 3라운드 가서 피니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에, 특히 1라운드에 토프리아가 이겼다면 여론이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토프리아가 대단하다, 1라운드에 팔로웨이를 피니시 시킨 거 엄청나다 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또 1라에 초살이 나면 뭐 뽀록이다, 럭키샷이다, 장기전 갔으면 모른다, 막 요런 말이 무조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2라운드도 아니고 중반 정도까지는 갔지 않습니까? 3라운드 초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3라운드까지 가서 좀 서로 간에 좀 볼거리를 다 보고 이제 딱 피니시 나올 때쯤에 피니시가 나와서, 그래서 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경기 시작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자 일단 그 경기 시작하고 토프리아가 와서 뭐 한판 하자 했거든요. 그건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토프리아 인터뷰를 거의 다 챙겨봤었는데 무조건 자긴 한대요. 근데 또 토프리아가 또 한다면 이게 그냥 그 연막으로 토프리아가 말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보통 하겠다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프리아가 할 줄은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할로가 그걸 받을까? 제가 라방 때 사람들한테 할로가 받을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안 받을 거래요. 근데 저는 받을 수도 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 경기 전까지만 해도 뭐 코치들이랑 뭐 얘기도 하고 뭐 본인도 그거는 받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이게 또 막상 그 상황이 다가오면, 막상 상황이 다가오고 관중들이 와 하고 있고 하면은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할로웨이가 그걸 받을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데 안 받고 뭐 욕을 했나? 욕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안 받았거든요. 그렇고 일단 제가 경기 시작하고 가장 딱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토프리아의 스탠스. 예, 토프리아 스탠스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상 영상에서도 토프리아가 보통 좀 본인의 오른쪽으로 좀 상체가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좀 앞으로 좀 중심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로웨이 뭐 헤드킥이나 아니면 할로웨이 스피닝 백킥, 게이치가 1라운드 끝날 때 맞았던 그런 거에 좀 취약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토프리아가 좀 평소보다 훨씬 좀 업라이트 자세로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토프리아가 이번 경기 때 좀 준비를 잘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것도 조금 할로웨이가 뭐 불리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로웨이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게, 할로웨이가 원래 스피닝 백킥은 찹니다. 예, 뭐 이 패더크 본인이 챔프 시절이었을 때도 스피닝 백킥은 찼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뭐 상대가 케이지에 몰려 있을 때 뭐 배를 찬다던가 이런 거지, 상대가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걸 역으로 카운터로 빡 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게이츠전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보통 스피닝 백킥을 차도 케이지 중앙에서 본인이 상대를 압박하면서 상대가 케이지에 몰려있을 때 팍 밀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차는 거거든요. 근데 게이츠전에서 그 스피닝 백킥으로 그 코를 부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경기에서 썼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저는 토프리아가, 물론 그거 말고 헤드킥 때문에도 좀 업라이트 자세로 써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좀 전략이 제가 봤을 때 직전 경기에서 노출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이츠전에서 스피닝 백킥 전략 그걸 안 썼더라면 어쩌면 토프리아 상대로 그 스피닝 백킥이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라운드인가 2라운드쯤에 한번 케이지 중앙에서 그 스피닝 백킥을 한번 찼습니다. 근데 토프리아가 옆으로 빠져서 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뭔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 좀 직전 경기에서 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 영상에서 카프킥을 토프리아가 많이 차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찬다, 타이밍도 좋고 상대 예상치도 못하게 차고 좀 굉장히 세다. 그래서 만약에 야이르처럼 많이 좀 데미지를 준다면 카프킥으로,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어쩌면 할로웨이가 야이르 전처럼 레슬링을 꺼내야 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야이르는 너무 넘겼지만 토프리아를 우겨 넘길 거냐. 그래서 만약에 토프리아가 할로웨이 다리를 썬다면 그러면 할로는 뭐 레슬링도 안 통하니까 GG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잘 찼거든요. 그리고 토프리아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찼어요. 레그킥을, 카프킥을. 근데도 뭐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할로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리가 빨개진 건 있었는데 막 스텝이 뭐 다리에 힘이 안 실리고 막 스텝을 잘 못 밟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로웨이가 진짜 레그킥에 대한 맷집이 굉장히 좋은 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할로웨이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 그 토프리아 상대로 들고 온 맞춤 전략이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그 사이드킥으로 무릎을 조지기, 요게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할로웨이가 좀 크리티컬하게 많이 꽂은 샷들이 요건 것 같습니다. 그 사이드킥으로 토프리아 무릎을 조지기, 저는 요거 때문에 토프리아 저것 때문에 점점 말리나 싶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 토프리아 무릎 조지기 요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잽 치고 뒤로 빠지면서 랩트 헤드킥 차는 거 요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잽을 치고 뒤로 빠지면서 랩트 헤드킥을 찼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프리아가 막 자세 잡고 있다가 잽이 나오는 순간 바로 라이트로 카운터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할로웨이가 잽을 치면은, 그러면은 토프리아가 전진을 하면서 칠 거 아닙니까, 라이트 카운터를. 그러면은 본인은 그 라이트 안 맞는 거리로 빠지면서 헤드킥을 차면, 그러면은 토프리아가 들어오면서 헤드킥을 맞고 데미지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보면은 그 할로웨이가 잽 치고 랩 헤드킥을 뒤로 빠지면서 차는 거, 그 장면에서는 그 뭡니까, 토프리아가 단 한 번도 안 속았어요. 그 장면에서는 그냥 토프리아가 안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통하진 않았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KO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려 할로웨이를 KO 시켰네요. 자, KO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아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막 무려 볼카nov스키를 KO 시켰네요. 은간우도 저주먹은 떡시신이에요. 그때도 신격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할로웨이의 맷집을 뚫은 토프리아기 때문에 최초로, 그래서 더더욱 4제곱으로 신격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할로가 처음으로 KO 당했으니까 토프 빠따가 할로웨이가 상대해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따가 세다 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토프리아가 할로웨이를 KO 시켰던 거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작용이 들어갔다 봅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토프 빠따 센 거는 맞아요. 예, 이거랑, 그리고 굉장히 제대로 잘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할로웨이가 맷집이 좋아서 뭐 크게 뭐 낙다운 당한 적 있긴 있죠. 근데 뭐 크게 피니시를 당할 만한 위기를 맞은 적은 거의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할로윈가 뭐 타격 스킬이 좋고 회피력도 좋은데, 근데 또 맷집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특히 초반 커리어에서는 맷집 믿고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데미지 누적, 그리고 패드급 감량구, 요 네 가지가 저는 종합적으로 다 합쳐져서 이번 경기에서 KO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막 토프리아가 빠따력으로 그냥 막 찍어 누른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빠따력으로 찍어 누른 경기는 포이리에 2차전. 제가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저는 할로웨이가 싸운 상대들 중에서 주먹이 제일 세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그때는 또 라이트급이었고, 그때는 감량고도 없었어요. 그때는 할로웨이가 막 크게 근육 벌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밥 먹다가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서 감량고도 없었고, 실제 개체랑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했고요. 감량고도 없는데 그렇게 굉장히 1라운드 초반부터 그러기로 오게 만든 포이리에가 가장 빠따가 센 거 아닌가. 저는 왜 토프리아가 할로 상대로 최강 빠따는 아니었다고 확신하냐면, 토프리아가 3라운드 KO 전에도 크리티컬 샷, 카운터 펀치를 굉장히 좀 많이 꽂았어요. 1, 2라운드에. 센 거 많이 맞았고, 싼 거 많이 꽂았고, 그리고 한 번은 할로웨이가 막 들어와서 그 몸이 공중에 살짝 떠 있을 때 막 토프리아가 진짜 세게 한 방 카운터 쳤는데, 그것도 그러기가 않았거든요. 예. 케이지에 몰려서 막 두두두 조금 맞을 때 할로웨이가 살짝 조금 데미지가 있는 듯한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 근데 막 다리가 풀리고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토프리아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신격화를 받을 만한 빠따였다면 1라운드부터, 늦어도 2라운드 때부터 할로웨이를 확실하게 그러기가 오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라운드에 토프리아의 라이트가 굉장히 그냥 좀 타이밍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완벽한 게, 모든 게 다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 완벽한 펀치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할로웨이를 그러기가 오게 만드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할로웨이가 그러기도 안 올 정도로 잘 버텼거든요. 꽤 많이 맞았습니다, 할로웨이가. 근데 이런 게 꽤 많아요. 그 UFC 오래 본 분들은 알 텐데, 핵바따랑 누구랑 붙는데, 근데 잘 버티다가 잘 버티다가 갑자기 한 방 맞고 막 그러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 폰지니비오랑 알렉스 모로노랑 싸웠을 때, 폰지니비오가 빠따 세거든요. 폰지니비오가 막 KO 시키려고 막 원투를 막 풀빠따로 막 3라운드 내내 휘둘렀는데도 모로노가 잘 버텼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로노가 3라운드 거의 막바지에 그 폰지니비오 주먹을 한 대 맞았는데, 갑자기 막 안면 마비가 오면서 요러면서, 그런 적 있거든요. 요러면서 막 중심 잃으면서 막 쓰러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딱 가끔씩 나오는 그 크리티컬 샷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게 딱 저는 이번에 토프리아가 할로웨이 상대로 꽂았던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토프리아가 막 주먹이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센 것도 맞고 다 그런데, 근데 이게 막 토프리아가 할로가 싸운 사람 중에 원탑이다 봤다가 막 요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 그냥 포이리에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세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도 포이리에는 케어 못 시키지 않느냐, 5라운드 동안 팼는데, 요러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은간우가 미오치치를 케어 못 시켰지 않습니까, 1차전에서. 근데 코미아가 미오치치를 1라운드에 초반에 케어를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미아가 은간우보다 주먹이 세진 않잖아요. 이거는 뭐 세상 만인이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KO가 나오는 게 무조건 펀치력이 더 세야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다 막 맞물렸을 때 그게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게 KO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토프리아가 그랬던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번에 패더급 감량을 했던 할로웨이랑 라이트급의 포이리가 싸웠잖아요. 저는 그럼 2라운드 안에 포이리가 무조건 KO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1라운드부터 그냥 구로기 상황만 나오고 1라운드 안에 KO도 가능하다 봅니다. 예. 그렇다. 그래도 토프가 게이츠보다는 빠따 센 것 같습니다. 게이츠보다는 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전에 궁금했던 게 일단 터프가 포이레보다 빠따는 약한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근데 게이츠랑은 어떨까? 게이츠랑 터프 중에 누가 더 셀까? 이게 조금 그랬는데 이번 경기 보니까 게이츠보다는 확실히 터프가 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이츠는 경기 내내 단 한 번도 막 할로웨이가 낙다운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낙다운 있었을 때 막 할로가 막 엄청 위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플래시 낙다운 느낌이었지. 그리고 막 눈빛이 막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토프는 주먹을 맞았을 때 할로가 조금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눈빛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프가 제가 봤을 때 게이츠보다는 세다. 하지만 포이리에보다는 약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토프가 이번에 패더급에서 강력한 두 명을 다 꺾었지 않습니까? 볼카도 꺾고 할로도 꺾고 둘 다 KO로 이겼죠. 그렇다면 이제 토프를 이길 패더급 누가 있느냐? 제가 라방 때 경기 전에 라방 때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러시아 그래플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토프를 이길 유일한 대항마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은 그냥 토프한테 맞고 그냥 맞고 갈 것 같아요. 그냥 뭐 돈 받고 맞고 가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은 답이 없다 보고. 그래, 에블로에프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디에고 로페스 아닐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디에고 로페스 아닐까. 로페스 빠따 세고 맷집 좋고 그라운드로 만약에 갔을 경우 뭐 주짓수라는 카운터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젊고 그래서 그것도 로페스가 초반에 굉장히 세거든요. 초반에 빠따도 굉장히 세고 근데 로페스가 이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 2라운드에 좀 체력 다 쓰고 3라운드에 좀 지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로페스가 만약에 막 1라운드에 막 토프를 뭐 KO 시킨다? 요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로페스도 질 것 같고 지금 현재 패드급에서 확실하게 토프를 이기겠다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볼카nov스키가 다음에 싸운다고 하는데 토프리아랑 저는 이거 볼카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엔딩이 되지 않을까. 볼카 3연속 KO패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볼카nov스키가 2연속 KO패를 당했는데 원래도 볼카가 맷집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2연속 KO패 당했는데 저는 진지하게 볼카가 토프리아 잽만 맞아도 낙다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오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맷집이 안 좋아지는 선수들 그 과정을 보잖아요. 결국 그런 선수들 보면은 막 잽 맞고 막 그러기 오고 그런다니까 언젠가는. 예, 막 주도선도 막 7일간에 잽 맞고 막 요랬고 그 벤턴급의 그 킥 굉장히 셌던 선수 있거든요. 그 막 머리 빡빡이 있는데 그분도 로폰트인데 막 잽 맞고 막 그러기 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랬어요. 볼카도 진짜 토프리아 잽 맞고 그러기 올 수 있고 그리고 잽은 버틴다 해도 훅성 공격이나 아니면 뭐 뒷손 스트레이트 요런 거는 맞으면 볼카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방에 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볼카nov스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볼카가 이기려면 안 맞는 경기 5라운드 내내 안 맞는 아웃파이팅을 하거나 근데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절대 불가능하고 아니면은 볼카nov스키가 클린치나 레슬링을 사용해서 본인이 토프리아를 레슬링으로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볼카nov스키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할로웨이 미래 토프리아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토프리아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 할로웨이 미래가 특히 할로웨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될 수 있죠. 할로웨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KO를 당했는데 할로웨이가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 맷집이 저는 요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점. 이게 원래 맷집이 안 좋던 사람이 막 KO를 당하면은 뭐 더더욱 안 좋아지는 거는
뭐 루틴인데, 근데 이렇게 좀 평소에 케어를 잘 안 당하던 사람이 케어를 당했을 때 앞으로 맷집이 어떤가, 요거는 진짜 케바케예요. 굉장히 케바케. 사람 바이 사람, 사바사다. 그래서 할로웨이가 유리턱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 맷집이 굉장히 좋다가도 단 한 번의 케어패를 맛보고 그 이후로부터 예전의 맷집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할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음 경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할로웨이가 이번 경기를 만약에 KO를 진다면, 아니, 그러니까 KO를 지고 나서 저는 할로웨이가 제발 좀 라이트급 올라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경기 빌드업 때 막 얼굴에 막 다 막 쑥 들어가 있고 안 좋아 보였거든요. 감량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다면, 특히 KO로 진다면, 아무리 할로웨이라도 감량고에는 장사 없다. 감량고 앞에는 장사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라이트급으로 올라가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봤는데 저는 할로웨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나는 포기 안 한다. 나는 토프든 볼카든 다시 이길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토프랑 볼카를 다시, 그러니까 바로 못 싸운다 하면 나는 뭐 로페스 누구든지 간에 다시 나는 싸워서 언젠가 다시 패드급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라이트급으로 올라가겠다 하대요. 본인이 패드급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대. 패드급에서 컨텐더들이랑도 싸움 많이 해봤고, 뭐 챔피언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라이트급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정말 베스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그 이유도 있지만 본인도 감량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겼어도 어쩌면 할로웨이가, 아니다, 이겼으면 아마 볼카nov스키랑 4차전을 한 번 했지 않을까요? 볼카한테 3번이나 졌기 때문에 그거 복수하고 싶어서. 어쨌든 라이트급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팬들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진짜 저는 할로웨이가 다시 패드급 감량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할로웨이가 패드급 치고 덩치도 커요. 그리고 덩치도 크고, 옛날에는 할로웨이가 멸치였어요. 초반 UFC 시절에는. 근데 할로웨이 UFC 선수들 대부분 보면은 UFC 1년, 2년, 3년, 4년 지나잖아요. 그럼 점점 좀 몸이 커집니다. 근육량도 조금 더 생기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할로웨이가 이번에 토프리아랑도 저는 솔직히 한 2체급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키 차이 보고, 키 차이랑 막 덩치 차이 보고. 그래서 할로웨이가 라이트급 가는 거는 최고의 선택이라 보고요. 근데 기자가 포이리에랑 3차전 하는 거 어떠냐, BMF 벨트 걸고 이랬는데,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할로웨이 이번에 처음으로 KO 당했는데, 포이리에 본인을 가장 주먹으로 고생하게 했던 포이리에, 그것도 라이트급에서 감량구가 없는데, 저는 이거 할로웨이는 포이리에 말고 좀 뭐 물주먹이랑 하던가, 아니면은 뭐 데누커랑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데누커도 주먹은 센데 데누커가 턱이 요즘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할로웨이가 그냥 막 따당 치면은 그냥 끝날 겁니다. 데누커는. 그렇기 때문에 데누커랑 뭐 BMF 하는 거 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지만, 포이리에랑은 진짜 포이리에랑 하잖아 여러분, 할로웨이 커리어 끝날 수 있어요. 진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토프리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패드급에서 요 2경기는 최소한 하고 딴 데 가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카 2차전이랑 볼카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로페스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기다리면서 한 경기 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확실하게 좀 넘버원 컨텐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로페스랑 하고 둘 다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프리아가 마카체프랑 붙는 걸 보고 싶은데, 저는 근데 이게 막 슈퍼파이트 느낌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물론 뭐 토프리아가 패드급 챔프 입장으로 라이트급 챔프 마카 상대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슈퍼파이트는 맞다만, 저는 근데 벨트 싸움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이 두 선수 간의 매치업이 저는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카 마카보다도, 뭐 애초에 볼카 마카 딱히 크게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매치업은 아니었지만, 저는 토프 마카가 진짜 좀, 저는 마카 상대로 라이트급에도 지금 상대가 없다 생각하는데 토프가 가장 힘든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토프가 제가 봤을 때 마카 테이크다운 굉장히 잘 맞고 좀 타격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이번 경기 전에도. 그래서 저는 막 토프가 막 더블 챔프 되는 거 요런 의의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마카와 토프라는 두 천상계 선수들이 그 매치업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근데 마카가 챔프긴 하지만 라이트급에, 근데 저는 다른 라이트급 선수들은 토프한테 좀 힘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포이리에 같은 선수. 예. 왜냐하면 토프가 패드급에서도 막 길이가 긴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길이가 긴 선수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는 마카가 막 엄청 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레슬러니까 저는 토프가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토프리아가 굉장히 긴 타격가들 상대로 위체급에서 싸우는 건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프리아가 3체급 챔프를 먹고 싶다 했거든요. 일단 현재 챔프가 벨라리인데, 벨라리랑 하는 거는 가능성이, 벨라리랑 해서 이기는 거 요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요거 왜냐하면 일단 뭐 벨랄이 좀 유리턱 느낌이 있기 때문에 꽂으면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벨랄 말고 만약에 챔프가 라흐모노프다 혹은 뭐 다른 선수들이다, 그렇다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덩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길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봤을 때 라흐모노프랑 하면 그냥 경기 내내 그냥 맞다가 KO 당하거나 그냥 아니면 뭐 맞다가 판정패 당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패더에서도 큰 사이즈가 아닌데 웰터는 좀 에바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깜빡했는 게 있는데, 패더급에서 토프리아를 상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존재하진 않아요. 과거에 존재했던 선수인데 저는 패더급 맥그리거, 패더급 맥그리거가 토프리아를 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2라운드 안에 경기가 끝난다면 그거는 저는 패더급 맥그리거 이긴다 생각합니다. 맥그리거 상대로 리치 차이 극복을 굉장히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맥그리거 같이 진짜 터치 오브 데스가 없어요, 패더급에.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안에 그 경기가 끝난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맥그리거가 토프리아를 KO시키는 거 아닐까. 자, 그런데 이제 토프리아가 훨씬 체력도 좋고 그래플링도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맥그리거가 8분짜리 파이터라는 말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8분 지나도 경기는 할 수 있다만 8분이 지나면 맥그리거의 모든 메리트는 거의 다 사라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한 3라운드까지만 끌고 가도 저는 토프리아가 확실하게 유리하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초반 1, 2라운드, 초반 8분 동안은 저는 맥그리거의 그 맥그리거가 토프리아를 사냥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토프리아를 이길 사람이 있다면 패드 맥구 아닐까. 하지만 그 맥구는 없다. 그래서 뭐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내일은 누굽니까? 괴물, 괴수, 인간이 아닌 그분, 함자 치마예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TRTC 휘테커 안티레슬러인데요, 치마예프는 휘테커 못 넘기는데요, 치마예프는 코스타도 못 이기는데요. 알겠습니까? Wha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